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방학 중이긴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2주 더 연장이 되면서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과연 2학기에는 정상 등교가 가능한지, 또 고3 학생은 물론 올 수능을 치를 대입 수험생들은 정상 접종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도성훈 교육감과 함께 4단계 격상 이후 학사 일정과 함께 인천의 교육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성훈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도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인천 시내 학교들뿐 아니고 전국이 지금 비상입니다, 교육감님. 예, 비상입니다. 예, 뭐 학교들은 또 4단계 거리두기 격상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방학을 했지 않습니까? 예, 방학했어요. 예, 이 학부모님들께서는 여름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이런 걱정과 함께 또 2학기의 학사 일정이 또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되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육감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방학에 들어갔고요. 네,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지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그 7월 12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바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그 학부모 꿈디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강좌를 개설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배움을 이어가려고 하는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열정이 확인이 됐는데요. 예. 유튜브 생방송하고 줌으로 진행됐는데 3,300명이 사전에 신청했어요. 예, 많이 신청했네요. 그래서 13일에는 우리 학생들이 2주 안에 행복습관 만들기라든가 또는 성교육, 또 아들 연구소장이 아들과의 그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특히 오은영 박사의 강의는 조회수가 15,000회를 넘길 정도로 그렇게 학부모님들의 아주 열의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보장이라든가 또 학습 격차 해소, 또 또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등교 수업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4단계가 굉장히 엄중한 그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델타 변이 확산 상태나 또는 백신 접종률이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요. 그러겠죠. 이러한 변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또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일단 9월 전면 등교 준비를 끊임없이 해 나가야만 상황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인천시 교육청의 이 코로나19 방역 매뉴얼, 방역 매뉴얼은 뭐 이미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배워갈 만큼 되게 또 선도적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참 이거 미추홀구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참 우리에게 또 이 큰 불안감을 주기에도 충분했는데요. 확산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이었고 또 집단 감염에 대비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는지 이 부분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교육감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과 현장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방역 매뉴얼을 만들고 또 헌신적으로 이렇게 방역 대책을 해왔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고 안타깝습니다. 그 7월 5일 밤 10시 그리고 12시 50분에 학생이 확진되면서 새벽 1시부터 바로 3개 반을 검사하고 또 7월 6일 아침 9시부터 하루 종일 방역당국에서 3,700여 명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 가족들을 전수 이렇게 조사하면서 수십 명의 그 확진자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방학이 되고 또 안정세로 돌아서 있고요. 그 얼마 전에 질병청에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그런 주된 원인인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죠. 이 델타 변이는
비말과 접촉으로 감염이 되는데 너무 전파 속도가 빠르고 또 여름철 냉방기 사용으로 에어로졸에 의한 감염이 클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조금 덥더라도 환기를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되고 또 마스크 착용도 올바르게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과제가 또 저희들한테 있고 무엇보다도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백신 접종에 모두 참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제 선제적 PCR 검사로 5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1,900여 명을 검사했는데 그 가운데 확진자 1명을 미리 발견했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6개 학교 확진자까지 미리 발견해서 집단 감염을 사전에 차단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선제적 PCR 검사를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2학기 방역 물품 지원과 방역 인력 지원을 1학기 때보다 더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에 맞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예.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9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전면 등교 대비해서 학교 방역 점검을 우리 교육청과 시민 방역단이 합동으로 이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방학 기간에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개학을 하면 네.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전면 등교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들을 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는 그 30일까지 그 고3 학생 그리고 고등학교 교직원의 그 백신 1차 접종이 진행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진행이 잘 됐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고3 외에 입시를 앞둔 그 대입 수험생들도 백신 접종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교육감님? 예, 고3 학생들하고 고등학교 교직원 접종은 7월 19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번 주말 30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예. 총 173교 3만 8천 명 정도 대상이고 또 학교별로 지역 보건소와 일정을 조정해서 관내 예방 접종 센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다행히 큰 무리 없이 정상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다녀보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긴장한 듯한 그런 표정이었지만은 아주 씩씩하게 접종을 잘 하고 또 2차 접종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7월 26일 어제죠. 어제까지 84.2%가 완료가 됐고요. 30일까지 신청한 학생들 모두가 접종할 예정이고요. 고3 재학생 외에 검정고시생이나 또는 재수생들 또 재수생 등의 그 대입 수험생도 8월 10일부터 예방 접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백신 접종을 통해서 대학 수능 시험을 비롯한 대학 입시를 좀 더 안전한 그런 집단 면역 상태에서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7월 26일이 저 엊그제네요, 엊그제. 엊그제인가요, 네, 벌써?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그러니까요. 참 그나저나 이 학교는 방학을 하지만 또 학생들 대부분은 방학 동안에 또 학원에 가게 되잖아요, 교육감님.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 학원 종사자의 백신 접종도 역시 황급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인천 지역 학원 종사자가 코로나19 자율 접종 대상에 선정돼서 지난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원 종사자에 대한 안전도 확보하고 또 학원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인천시 방역 당국에 학원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사전에 백신 접종 대상자를 파악해서 접종 중이고요. 일단 그 1, 2차로 신청한 12,200여 명에 대해서 우선 접종을 실시하고 또 3차로 추가 신청서를 받고 있고 또 인천시와 접종 시기를 협의하고 있고요.
우리 학원 연합회 임원진들하고 만나서 네. 학원 방역 강화도 다시 요청을 하고 또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당부드렸고요. 예. 학원연합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저 도성훈 교육감님 예, 예. 또 그 개인 과외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아, 예, 네, 뭐 있습니다. 개인 과외 교습자라든지 또 평생 교육 시설 이런 것도 예. 접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해야죠. 이 백신 접종은 누구나 빠짐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인천시와 협의를 계속 진행해서 예. 개인 과외 교습자나 또는 평생교육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 하기로 그렇게 확정을 했고요. 예. 1차로 개인 과외 교습자들 2,100여 명이 신청을 했고 또 평생교육 시설 종사자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시 방역 당국과 협의해서 예.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9월에 그 전면 등교 준비 때문에 인천 교육 회복 추진단이라는 것을 꾸리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예, 인천 교육 회복 추진단 어떻게 뭐 추진 배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감님. 예, 모든 시민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예. 또 학생의 학습 또는 심리, 정서, 신체 건강 이런 것들이 다 위협받고 있잖아요. 예. 우리 전면 등교 준비를 앞두고 인천 교육 구성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교원과 학부모들은 교과 수업이나 교과 학습 역량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게 많이 나오고요. 또 학생들은 또래 활동이나 교회 체험학습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응답을 보였어요. 예. 그래서 분석해 보면은 누적된 학습 결손의 보완이라든가 또는 행복감 증진, 또 활동성 회복, 사회성 기르기에 대한 그런 요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 회복과 또 더 나은 인천 미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습 결손이라든가 격차 해소 이런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을 하고 예. 또 학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면서 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전면 등교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천 교육 회복 추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원이나 학부모, 교수와 같은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요. 예. 방역에서부터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 방안까지 마련하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수업을 지난 2년간 해오다 보니까 미래 교육이 의도치 않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이런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물론 뭐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은 앞으로 우리 교육이 달라져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이 달라진 학교의 대표적인 예로 혁신 학교를 자주 거론을 하거든요, 교육감님. 예. 이 혁신 학교라는 게 제가 다녔던 학교와는 다른 건가요, 교육감님? 예, 우리 그 혁신 학교는 인천에서는 이제 행복 배움학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행복 배움학교. 아, 배움학교. 예. 예, 예, 예. 과거 우리가 다녔던 시대는 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예전에 제가 다녔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시험 또 서열 뭐 성적 또 문제풀이 지시 뭐 일방적 통제 또 내 아이만 좀 더가 굉장히 강했죠. 이런 단어들이 주로 이제 학교에서 많이 나타났던 것이 기억나고요. 네, 네. 지금의 이제 혁신학교는 뭐 안전이라든가 또는 자치, 또 연대, 관계, 완전 다르네요. 역량, 예. 예, 또 자기주도성, 또 인권, 마을교육, 소통, 공감, 협력, 또 내 아이만 좀 더해서 우리 아이가 모든 아이가 다 우리 아이다라고 하는 교육 생태계를 좋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키워드만 보더라도 상당히 이렇게 달라진 그런 키워드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그 행복배움학교인 그 혁신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예. 우리 학부모님이 저한테 성적으로 아이들 기죽이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였어요. 그러셨구나. 애들 공부시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 아이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 이제 그런 그 의미의 말씀이었고요. 예. 또 모든 아이가 다 내 아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부모 활동을 한다. 또 민주시민 교육을 시험지에 가두지 마라. 뭐 시험 잘 본다고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학교가 교육 자치에 그리고 민주시민의 생활 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혁신학교는 이제 자발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예.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그리고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특히 우리 인천에서는 우리 인천교육의 비전인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선도하는 공교육의 모델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교육의 모델 학교다. 예. 그러면은 교육감님, 뭐 지금 뭐 다른 많은 학교들도 다 혁신 학교처럼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모델 학교의 임무가 네. 모든 학교가 모델 학교처럼 변해서 모델 학교가 없어지는 게 그 모델 학교의 임무예요. 혁신 학교가 이제 성장을 거듭해서 전국적으로 2,172개의 혁신 학교가 운영이 되고 대통령의 국정과제로도 추진되고 있고요. 예. 또 이 혁신 학교에서 주요한 바탕이 되었던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예. 인천에서 1,700여 개가 운영되고 있고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교육 과정이나 수업을 혁신하는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지식 전달의 중심이 되던 수업으로부터 예. 또 학생 중심 수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또 학교의 운영도 수직적 리더십으로부터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수평적 리더십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교육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배워야 될 모든 것들은 다 교육 과정에 담겨 있는 것인데요. 예. 우리 인천에서는 혁신학교가 아니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중점을 백교백색의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과정 운영에 초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먼저 온 미래 그리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든가 구성원 간의 협업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진전이 되면서 예.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 혁신 학교라는 게 이 교육 격차 해결의 열쇠가 될 거라는 그런 말이 있던데요.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격차 문제가 점점 커지는 요즘에 어떻게 혁신 학교가 하나의 뭐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 지금의 교육 격차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과거로부터 있어 왔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습 격차죠. 학습 격차가 더 양극화되는 그런 현상이 더 이렇게 심해지고 있고 또 걱정을 많이 이렇게 하고도 계시는데요. 예. 제가 우리 인터뷰 처음 나왔을 때 코로나가 왔을 때 학교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고 싶다. 맞아요.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보고 싶다. 또 학부모들은 학교가 고맙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다고 제가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그만큼 학교라고 하는 교육 공동체가 학교 구성원들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정 환경에 따라서 학습 격차가 양극화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데요. 예.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정의 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 집안에서는 아이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높이고 학습을 유지해 왔고요. 예. 또 반대로 가정 안전망이 튼튼하지 않은 아이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 이제 가정에서 그런 안전망이 구축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이제 학교가 그런 역할을 대신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학습 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혁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 자발성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이 코로나 국면에서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보고요. 예. 이러한 노력이 이제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로까지 확장되면서 우리 인천의 코로나 극복하는데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2020년 혁신학교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와서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예.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학습 성적이나 성취감이 경제적, 정서적 지원에 상당히 영향을 받지만은 온라인 수업 시에 교사 학생 간의 의사소통이나 또는 교사의 실제감이 이 가정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를 좁힌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상당히 근거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가정 안전망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더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방학 때 잘 준비해서 2학기 때는 좀 더 안전한 그런 학교가 이루어지기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 인천에도 이미 많은 그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인천 혁신학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10개교로 시작했다가요. 한 6년 만에 금년에 인천 전역에서 107개까지 확대 운영 중에 있고요. 행복배움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 학부모, 학생, 교사 모두가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데 특히 이제 4년 운영을 마치고 재지정을 위한 찬반 설문 결과에서는 혁신학교 경험한 학부모의 약 95%가 찬성할 정도로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민주적인 학교 문화 속에서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학년별로 스몰 스쿨을 운영한다거나 또 코로나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과정을 운영했다든가 또는 제가 이렇게 혁신학교를 방문했을 때 지역사회하고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학교의 기초부진 학생이라든가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을 잘 구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구성원들의 협의 문화가 안착이 되고 또 학교 자체가 활성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행복배움학교 수가 107개로 늘어난 만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내실 있는 그런 평가 과정을 거쳐서 이후에 보완할 점을 찾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참 그 작년과 올해에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 포함해서 모든 학생 또 학부모님 또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참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안전한 교육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도성훈 교육감께서 더욱더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